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관세 협상을 돕기 위해 기업인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익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7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달 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더 세진 상법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더 빈번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파업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여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수천 개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며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의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금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친기업인가 반기업인가입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 지금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기업에 부담 주는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정책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이 지금 노란봉투법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요.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대선 청구서 성격이 짙습니다. 또 상법은 코스피 5천을 위한 주가 부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세수를 확충하는 목적입니다. 또 오늘 나온 산재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불이익 주기는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인 동시에요. 또 노동자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 그러니까 친기업적이다 이런 인사, 정책 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성장 최우선을 표방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취임 후에도 기업 총수들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예. 이 과거에도 보면 기업인들 만나면 애로사항이 뭐냐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번 조각 때도 기업인들을 장차관급에 대거 발탁을 했죠. 예. 그래서 강성 지지층에선 오히려 너무 친기업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이 반기업 정책들이 그 반작용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관세 문제도 있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내밀 핵심 카드가 조선업과 대규모 기업 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들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 지금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또 이재용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상법이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 압박하면 이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또 성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데요. 네. 또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 채무 탕감, 전세 사기 해결, 국민펀드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급한 불을 끌려면 기업들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또 지지층에 대선 청구서가 있고요. 또 주가 띄워야 되고 세수 부족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을 지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기업들은 죽을 맛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 네. 이런 물음이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반기업, 친노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좀 다릅니다. 이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과 교류 소통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반기업, 친노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사안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중 플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정부 그렇죠. 정책을 좀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네. 갈까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부와 여당이 역할 분담, 투 트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 자체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부담을 지운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했죠. 기업인의 배임 수사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업에 대한 유화책이죠. 예. 그리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아마도 약간 기업들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뭐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좀 다릅니다. 이 당대표 경선에서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죠. 예. 그만큼 반기업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은 으르고 정부는 달래는 이 투트랙 역할 분담으로 가는데 이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늘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참 쉽지 않은 정책이긴 한데 기업도 살리면서 뭐 노동자들, 근로자들 네. 또 이런 것도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